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소폭 오름세입니다.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제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매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가파르게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좀 하락을 주도하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소폭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등 기아차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섹터도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현대제철 그룹 계열과 또 대형 포스코의 흐름이 어제부터 좀 강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특히 중국 관련 화학공장 화재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롯데케미칼, LG화학 외에도 이노베이션, GS, S-오일 등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도 같이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주 섹터들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본다라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하락이 깊었던 다음 카카오가 잘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중국 관련주 중에서 좀 부각이 안 됐었던 리온쿠첸이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소외가 되었었던 차바이오텍의 오늘 흐름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차바이오와 리온쿠첸 같은 경우 좀 소외가 오래되었던 만큼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화장품 주식들도 최근에 조정받고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게임 섹터 쪽에서는 컴투스 게임빌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빼놓을 수 없는 이 유가 관련된 정유화학주들. 유가가 또 3.5%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 S-오일,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지금 3에서 한 5%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유주 계속 빠질 때마다 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유가 하락이 이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GS 다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10만원 부분에서 기회 준 이후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SK이노베이션 단기적으로는 11만원 부분에 좀 저항이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돌파된다라면은 약 한 11만 5천에서 12만원 사이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도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GS를 중심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S도 4만 5천 원대 저항대가 있습니다만은 돌파한다라면은 약 한 4만 8천 원 부근에서 좀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화학주 섹터들은 워낙 실적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었었고요. 오늘 뜻하지 않게 중국 쪽에서의 좀 영향도 날라오면서 화학 섹터 전체적으로 흐름이 강합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을 잡고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강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카프로의 강세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한번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 섹터. 조선주들 지금 어제 많이 좀 올랐었고요. 오늘은 차별화예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은 오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진중공업은 조금 내리고 있고, 이쪽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네. 시장을 딱 보시면 느낌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들은 좀 약하게 되는 반면에 무거운 종목들 중에서 시장에서 버려졌던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 아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서도 지금 무거운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대체로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쪽으로 흐름이 이동한 모습 아마 철강 쪽에서도 좀 느껴지시고 조선주 다 많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무거운 종목들의 흐름을 좀 단기간에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수를 막아놓고 작은 종목들로 수익을 냈으면 이제 지수를 올려야 된다라면 큰 주식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미포 기준으로 본다라면 약 한 8만 5천 원대부터 저항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약 한 10만 원 선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본다라면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조선주로 봐주시면 안 되겠죠.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로 봐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지금은 정유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주인데 웬 정유주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정유주 쪽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인식하고자 하는 시장의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본다라면 현대중공업은 단기간에 12만 5천 원의 마지노선을 설정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면서
유가의 방향성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약 한 14만 원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 저항대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철강주들이 급등이 나왔죠. 포스코와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상승세는 이어집니다.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이 업종상으로도 최고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은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철강 섹터, 건설 섹터가 움직이고 건설대 섹터가 움직였는데 철강 섹터만 안 움직였죠. 특별한 이유 없어도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비롯한 철강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철강 가격이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시장에서 철강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워낙 쌌기 때문에 같이 이하로 빠져 있다. 특히 배당 성향을 감안했을 때 포스코 같은 경우는 3%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상태인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을 봐드린다라면은 일단 포스코도 25만 원대 저항대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21선의 저항을 막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돌파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약 26만 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로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추세가 그나마 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7만 8천에서 8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 현대제철도 염두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 한 종목 좀 짧게 볼까요? 삼위각기. 이 3월 후반부터 좀 강하게 치고 올렸었다가 최근에는 좀 음봉을 좀 내고 있긴 한데 오늘 다시 반등권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3위각기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일째 음봉입니다. 올라가려다가 가면 매물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일단 고점이 높아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5,000원 선 초반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3위각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대응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000원이 깨진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방향성을 계속 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5,200원대 부분에서 종가가 형성된다라면 한 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급상으로는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요 구간대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투자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살펴보죠. 부진한 종목. 정말 이 통신주들 수익이 참 안 나는 그 종목인데요. 오늘도 세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한 1.2%대로 가장 큰 폭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매매하기는 힘들죠. 그냥 통신주는 그냥 항상 늘 관망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텔레콤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하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큰 그림에서 박스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텔레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27만 원을 강하게 다시 더 재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증반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추가 반등에도 28만 원이 계속 돌파되지 않는다라면은 역시 무리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주들이 회복을 하면서 내수주들이 전체적인 다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식음료 섹터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증권주 섹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던 내수주 쪽에서 저항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봐주신다라면은 통신주도 같은 맥락으로 지수에 어느 정도 좀 바란스를 맞춰주는 조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왔네요. 보니까 1,500원 부근에 좀 지지선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주도 보죠. 오늘 지수가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증권주들도 좀 흔들렸는데,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 유진투자증권 그동안에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인데요. 이틀간 또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증권주 상당히 지금 애매한 자리죠. 2050을 돌파하고 더 강력하게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증권주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역시 그 자리가 바로 오버슈팅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증권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대 수혜주죠. 왜냐하면 시장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가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면은 증권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향해 직전 고점이겠죠. 아주 정고점이라고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증권주가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수가 한 번 더 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 이벤트가 좀 필요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은 2050선에 눈을 두고서 지금 계속 눈치 보기 장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유지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방향성을 잡고 다시
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이 부분은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일단은 뭐 올라간다라고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주 한 종목 좀 짧게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를 때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이 이오테크닉스 최근에는 꾸준하게 한 달 넘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추세도 좀 무너진 그 상황이에요. 이 뭐 상승세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오테크닉스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죠. 역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이오테크닉스 시장이 안 들어올 때 반도체 호황을 빌미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남들이 못 가고 죽어 나가는 동안 둘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한쪽은 거래소, 한쪽은 코스닥.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하락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가장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좀 증가하면서 손절매가 손절매를 부르는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물론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안 나오면 그동안의 주가 상승에 비해서 기대하는 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오테크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 시즌에서 실적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앞으로는 실적 충분히 잘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단기적으로는 10만 원권을 전후로 해서는 바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툼에도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공격적으로 매도할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음번 반등에서 12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그때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